염주는 자기 자신을 구슬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염하는 염의 구슬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연불 하는데도 보면 나오는데 그걸 하면 또 이렇게 길어져서 다음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그 염주는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염주이기 때문에 그 염주를 낀 실은 무엇으로서 실을 삼았느냐? 허공으로서 그 줄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허공은 어디든 있잖아요. 근데 그 허공으로서 줄을 삼았다.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주는 실로 끼어서 구슬 모양의 어떤 나무든 옥이든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굴리니까 염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염주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염죽하면 다 둥근 거 하지만 안 둥그러도 상관없습니다. 사각이어도 상관없고 육각이어도 팔각이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우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손에 쥐고 있는 하나의 법물이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염주에 또 이게 얼마짜린데 네가 함부로 만지노 뭐 이런 걸 해서도 안 됩니다.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형편껏 만들면 되니까. 형편되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돌려도 됩니다. 근데 과연 다이아몬드로 염주를 만들어서 돌리는 사람이 염불이 제대로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 훔쳐갈까봐. 그러니까 그건 노예죠. 염주의 노예가 되면 곤란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굴려야죠. 자기 스스로 굴려야 되지 굴림을 당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친 좋은 물건, 좋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내면 거기에 애주중주 해가지고 본래 어떤 그 취지를 잃어버립니다. 비싼 재료로 뭐 했다는 그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단지 이 염주는 어떤 의미냐? 옛날에 이 편양이라는 스님이 그 염주를 이렇게 찬을 했습니다. 반척 홍사 착관주라 이랬습니다. 반척이란 말은 뭐 한 척, 두 척이라죠. 삼척동자 이라잖아요. 삼척동자면 한 7세나 8세나 10살 미만의 애들이 다 삼척동자잖아요. 한 뭐 30.3cm 한 척이 뭐 30cm 잡죠. 그냥 이해하기 좋게. 반척이니까 15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반척이지만 그냥 108염주도 해당되고 천주도 해당되고 손목에 끼는 그 합장주 그것도 해당되고 다 단지 하나의 그냥 염주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붙인 말입니다. 반척쯤 되는 붉은 실의 홍사 거기에 구슬을 끼워 놓았는데 중중차례 장중수라 중중차례가 온 우주가 이런 뜻입니다. 중중 거듭거듭한 세계가 찰해란 말은 제망찰해 그럽니다. 제석천왕에 쓰고 있는 그 왕관이 있는데 왕이 쓰는 모자가 있는데 그 왕관에 축 내려져 있는 이 그 구슬을 꿰놓은 이 장식이 있습니다. 그걸 구슬을 꿰가지고 주렁주렁하게 매달아 놨습니다. 그 구슬이 보면 너무나 투명하고 맑아서 구슬이 서로서로를 비춥니다.
거울을 양쪽에다 놓고 자기가 가운데 딱 서면 자기가 몇 개인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 온 우주가 그만큼 넓다는 거죠. 벌써 제망차례, 중중차례라는 말이나 제망차례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불 할 때 제망차례 그러죠. 시방삼세 제망차례. 제석천왕의 그 왕관에 있는 구슬과 구슬이 서로서로 비추는 것처럼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온 우주에, 그러니까 뭔가 좀 그것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법계라는 말을 쓴 거죠. 온 법계, 온 우주에. 그것이 끝없는 우주가 내 소나기에 들어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장중수, 내 소나기에 들어있네. 손바닥 속에 거두어져 있다 이 말이니까 거둘 숫자입니다. 저게 위에 착자는 어려운 거자죠. 이 뚫을 착자입니다. 착공식 했다 하죠. 아, 그건 다르구나. 이거는 저 턴을 뚫고 돌멩이를 구멍을 뚫고 하는 저 뚫을 착자입니다. 옛날에는 돌이나 뭐 이런 거를 이 망치로 때려서 뚫을 수 있는 정이나 이런 게 전부 쇠로 만들었잖아요. 요즘에 그 포크레인에 또 바위 같은 거 뚫을 때 공이를 만드는 것도 전부 쇠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글자도 그 구멍을 뚫는 재료는 쇠가 가장 단단하니까 저래 착자에다 뚫을 착자에다 밑에 쇠금자를 딱 놔뒀죠. 예, 쇠금자를 거꾸로 써놓으면 더 실감 날 건데 그죠? 요 위에 간머리 여기 거꾸로 딱 뒤집어 놓으면 금자를 뒤집어 놓으면 그 송곳의 끝이나 정 끝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실감 날 건데 글자 모양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놓은 거죠. 금자를 싹 뒤집어서 그래 놓으면 진짜 뚫을 착자같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두 번째 줄의 끝에 자는 거둘 숫자입니다. 이렇게 거두어서 내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로 써진 거고. 중자는 거듭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기도 하는데 저럴 때는 거듭한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 또 이런 의미라요. 거듭한다고. 그래서 중중 찰자는 세계라는 의미를 담근 세계 찰자입니다. 세계. 바다에 삼수에다가 매양매자를 붙여놔서요. 미풍만 불어도 파도가 막 이렇게 치죠. 계속 거듭. 손바닥 장자. 장중수. 장중수. 방인차 막분 빈주하라. 이랬습니다. 또 밑에는 이제 대충 이래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인차 막분 빈주하라. 방인 차막 분 빈주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방인 이상하죠. 벌써 듣기도 이상하죠. 방인 차막 분 빈주하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안 들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정상적으로 들리는 거면 방인 차막 분 빈주하라 이렇게 한 거하고 방인 차막 분 빈주하라 뭐가 이상하죠. 막 띄어쓰기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방인 차막 분 빈주하라. 이제 만약에 띄어쓰기를 한다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방인 차막 분 빈주. 방이라면 곁방자입니다. 곁방. 옆에 이런 뜻입니다. 옆에. 곁에 이러죠. 곁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놓은 거죠. 사람 인자를 써놓고 자기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지는 옆에 사람이란 뜻이래요. 차자는 또한 여기서는 또 이런 뜻이라요. 이 차자는 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일 먼저라는 뜻에 우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선 차자도 있고 또 차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입니다.
말막자, 나눌 분자, 그리고 손님 빈자죠. 주인 주자. 빈주라고 해요. 주객을 나눈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빈주라 그럽니다. 빈주. 예, 주객을 나눈다는 말에 그러다고. 일리상참 자 점두리라. 일리상참. 예, 이렇게 일리상참 이렇게 네 글자를 그렇게 붙여서 의미로 생각하고 자점두. 자점두 이렇게는 안 붙여야 됩니다. 일리상참 자점두 이러면 안 됩니다. 일리상참 자점두. 예, 그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방인차 막분 빈주하라. 다른 사람이여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여 빈주를 나눈다고 하지 말라. 무슨 그렇게 분별이 많노? 염주를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요. 뭔가 또 천천히 돌리다가 어떤 때는 또 빨라지다가 또 천천히 됐다가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염주를 돌리는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8번, 또 하나, 둘, 셋, 넷, 또 108번. 뭐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 염주를 돌리는 행위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래 보일 수 있어요. 뭔가 분별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깨우는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그 정신사납게 염주를 그렇게 돌려 쌌냐고 막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분별한다고.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는 주객을 나누는 거, 이것저것, 또 니네 이것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옆 사람이여 또한 주객을 나눈다고 말하지 마소. 일리상참, 참자는 참고한다, 연구한다는 의미의 참자입니다. 참조한다는 말도 합니다. 아주 참조한다고. 아주 골똘히 해서 비추어 본다는 의미가 참조죠. 우리 조심하라 할 때도 조자잖아요. 비추어서 비출 조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조심. 근데 중국에는 소심이죠. 마음을 아주 작게 하라는 말은 쫌생이 것처럼 쓰라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을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말을 소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가 따뜻할 때는 이렇게 뭡니까? 이 탱탱볼 같이 생긴 어떤 그런 재료가 보면 따뜻해지면 엿가락까지 축 늘어지다가 차가워지면 딱 오므러드는 그런 재료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퍼져 있지 말고 딱 이렇게 오므리란 말이죠. 마음을 더 집중하라는 말에. 소자는 송곳의 의미입니다. 소자는. 송곳처럼 아주 예리하게 이런 의미로 쓴 거죠. 작을 소자에 마음 심자를 써놨지만은 마음을 더 예리하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그냥 조심, 잘 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런 의미고 잘 비춰보고 경상도 말로 단디 보고 뭐 이런 의미고 중국 사람은 더 의미 있게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로 한 번, 두 번 서로 돌리다 보면 염주를 돌리는 건데 왜 참자라고 해놨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오롯이 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염주를 하나, 둘 돌리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돌리지 말고 습관적으로 돌리는 거 그냥 손가락 운동이죠.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어느 때인가 마음이 또 가다듬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염주를 돌리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면서 하라는 거죠. 서로 1, 2 상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렇게 참고하면 참고할수록 이런 뜻입니다. 서로 구슬과 구슬은 서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내가 첫 번째 구슬을 돌리든 두 번째 구슬을 돌리든 구슬과 구슬은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서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염주를 돌리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게 상참이라.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이죠. 사실은 1, 2, 3, 4, 5, 6 해서 108번, 108주라고 해서 1번에서 108번까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이지 무슨 78번, 79번 이런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염주에다가 번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108번. 절할 때도 하나, 한 배, 두 배, 108배 빠졌나? 뭐 이런 그 엉뚱한 망상을 합니다. 염주는 오직 상참이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지금 비추어 보는 데 있지 숫자를 매겨가지고 그 숫자에 지금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또 한 번이지. 여기에 1, 2 상참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 숫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오직 그 한 번밖에 없어요. 구슬과 구슬이 맞아. 계단도 사실은 한 계단밖에 없죠. 1번부터 우리가 편리상 1, 2, 3, 3 해서 100개, 1000개의 계단을 만들어 놨지. 그냥 계단은 한 개예요. 그냥 계단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1번도 한 개고 999번째도 그냥 한 계단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999번이면 그게 999개의 어떤 뭐 그런 의미가 이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개입니다. 1번 첫 번째도 한 개고 999번째도 한 개예요. 그냥 1000번째도 번호만 1000번이고 그냥 한 개입니다. 염주를 돌릴 때 염주도 역시 한 개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이 두 개입니까? 어때? 108번 돌렸다고 해서 마음이 108개 됩니까? 어때? 오직 한 개입니다. 반척쯤 되는 붉은 실에 구슬을 깨어 놓았는데 중중 차례가 끝없는 온 우주 법계가 내 손아귀에 들어 있구나. 옆 사람이여, 주인이다 객이다를 나눈다고 말하지 말라. 한 번, 두 번 참고하다 보면 스스로 점도 머리를 끄덕끄덕 할 때가 있으리라. 점두란 말은 머리를 끄덕거린다는 말을 점두라 그럽니다. 점 찍을 점자죠. 고개를 이렇게 찍는 어디다 점을 찍습니까? 이 허공에다가 지금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허공에다가 지금 박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안 아프죠? 그 점도요. 맞아. 내가 왜 이걸 인제서 알았지? 이런 거죠. 점두란 말. 우리 고개 끄덕거리는 거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진짜 한 번에 점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연습으로 점두를 하잖아요. 모든 매사에 점두가 있잖아요. 그거 맞아. 그거 아니야. 도리도리도 많이 하고 점두도 많이 하고 그러죠. 나라마다 풍습이 달라서 어떤 데는 긍정을 도리도리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농담 같기도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 같기도 이렇게 하게 들리겠지만 옛날의 책들은 보면 글이 전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가로로 제가 써놨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글이 전부 써졌습니다. 옛날 글은. 근데 요즘 현대식 글은 그거 다 가로입니다. 특별한 경우만 세로로 쓰고. 근데 옛날 글은요, 전부 세로로 써졌다 보니까 저놈이 참 나쁜 놈일세.
그래도 저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 되도록이면 긍정이야. 근데 저놈이 참 요즘에 그런요. 저놈이 참 요새 착한 놈이네. 그 돈도 잘 벌고 베풀기도 잘하고. 그런데 도리도리를 해. 이 참 문화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에는 글을 가로로 쓰면 긍정할 것도 좀 부정을 할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을 읽으면서도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글의 습관도 그래. 그래서 옛날 분들이 보면 저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옛날에 어떤 고서는 전부 세로로 돼 있어요. 기왕이면 한 번 더 저놈을 지켜보자. 옛날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저놈한테 한 가지 장점이 있어. 한번 조금 더 지켜봐. 어른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상의 어떤 그 문장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기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저놈이 참 착한 놈이네. 와, 저거 참 사람이 돼서. 근데 하고 있는 건 지금 그 글을 읽고 있는데 머리는 도리도리해. 예. 좀 약간 좀 제가 생각을 한번 그래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 고서를 읽을 때 보면 고서가 가로로 되어 있을 때 가로로 편집을 해놓은 걸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 익어진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염주를 돌릴 때 항상 요거 한 번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것이라는 걸 마음속에 따박따박 구슬 그 염주 돌릴 때 딱딱 소리 나죠. 일부러 또 내 염주는 소리 안 난다고 또 소리 나게 하려고 힘줘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자기 자신을 지금 비추어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구슬과 구슬이 서로 마주보고 그게 유리구슬이라 생각해 보세요. 유리구슬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에 구슬은 자기 앞에 있는 구슬을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지금 보면서 깨어나게 하는 지금 연습이라는 거. 염주는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의 그 심심해서가 아니고 대충 요만큼에서 넘어가고 또